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붕대법, 환행대. 붕대법의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요? 환행대예요. 동일 부위를 수차례 돌려감는다? 환행대입니다. 그림으로도 나와요. 동일한 부위를 수차례 돌려감고 붕대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는 게 환행대입니다. 이 비법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뼈가 돌출된 부위는 솜을 대고 감는다. 골절, 가장 중요한 건요, 움직이지 않는다. 맞죠? 석고붕대, 석고로 고정하는 거죠? 골절 교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요, 석고붕대입니다. 석고붕대 환자 등척성 운동은요, 힘만 줬다 뺐다 한다. 수술, 전신마취 하면은요, 전신마취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정신이 그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신이 멀쩡할 때 수술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합니다. 왜요? 전신마취하고 누워있으면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침을 1분에 몇 번을 꼴딱꼴딱 해요. 그쵸? 계속 침이 줄줄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술하고 누워있으면요, 의식이 없을 때 이렇게 침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게 막 그 기도에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술 끝나고 나서 쌓여있던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야 돼요. 빼내지 않으면 흡인성 폐렴이 생기거나 무기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 전신마취 수술하는 것입니다. 또 구토를 할 수 있고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항상 수술을 합니다. 심호흡과 기침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게 좋다. 손톱에 매니큐어를 지운다.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금식해야 되는 환자 얼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얼음은요, 2분의 1을 섭취량으로 측정한다 그랬거든요. 얼음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신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매니큐어도 지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손톱색이 푸르딩딩해지죠? 손톱색으로 혈액순환 보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니큐어도 없앤다. 국소마취 리도카인을 사용합니다. 국소마취가 부분마취거든요. 우리 치과 가면은요, 부분마취하자 국소마취, 그게 바로 리도카인이에요. 우리 맨날 수술하고 나면은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병 불어보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이런 거 하는 이유는요, 심혈관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이다. 이 순환이 잘 되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또 전신마취 하에서 위장수술을 받은 직후 병실에 온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배액관이 삽입된 경우 눌리지 않게 한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시기, 처음에는요, 보리차 같은 거 마시죠. 물 마셔도 되죠. 유동식, 우리가 알고 있는 뉴케어 이런 거요. 요것만 먹고도 삽니다. 어느 정도 영양이 되어 있거든요. 위간 영양, 콧줄로 밥 먹는 거, 유동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연식은 죽이에요, 죽. 순두부, 계란찜, 푸딩, 요런 게 연식입니다. 경식, 가벼운 식사예요. 일반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밥이요. 유연경, 요 순서 암기하세요. 차 마시고, 유동식도 물기는 있지만 약간의 그 건덕지가 있죠.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일반식을 먹는다. 문제, 위장수술했어. 맨 처음 회복했을 때 뭘 먹이냐? 물이나 보리차 먹인다. 복부수술로 의식 없는 환자 머리를 왜 옆으로 돌리냐? 기도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백내장 수술했어. 조심해야 되는 거, 안압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수술 부위가 뻑 터져요. 수술한 쪽을 위로 해요, 아래로 해요? 수위. 수술한 쪽은 위로 해서 아래로 하면 압력이 가잖아요. 그쵸? 압력을 피하고 안구 운동을 최소화한다. 기침했어. 힘줬어. 눈이 힘들어가죠? 핏발 서죠? 그래서 안구 운동을 최소화한다. 층수염. 맹장염이죠? 금식한다. 체온을 자주 측정한다. 열요법은 안 돼요. 염증이 있는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보통은 차가운 찜질을 하지 뜨거운 찜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수염 금식해야 돼요. 왜? 언제 수술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충수염은요, 진통제조차 주지 않아요. 왜? 진통제 먹으면 가라앉아서 나 괜찮다고 집에 가죠? 맹장이 터졌어요? 수술 안 한 상태로 그 염증 다 퍼져서 복막염으로 전이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치명률이 있어요. 치료적인 의사소통, 반영, 침묵, 수용, 경청. 수용은요,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침묵은요,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 주는 거지 아예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반영, 대상자가 한 말을, 단어를 이용해서 그 느낌을 다시 표현해내는 것이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문제도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귀가 안 들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짓으로 신호하고요. 환자의 눈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요, 입력을 크게 해야지 잘 들려요. 입 크.
또 자음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자음이 뭐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여기서 자음은요, 이응, 기역, 미움, 이게 자음이에요. 들어보세요.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 얼굴을 마주보고 바디 랭귀지 사용, 더 말이 또박또박하죠? 자음을 강조하면요, 분명히 발음이 됩니다. 투약 볼게요. 약물을 투여할 때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약물이 맞는 건지, 이 사람이 맞는 건지, 지금 이 시간에 먹는 게 맞는지,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입으로 먹는지 엉덩이 주사인지 IV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약물, 용량, 경로, 시간, 대상. 안약과 안연고, 안약은요, 한검, 하부 결막량의 중앙이나 외측에 떨어뜨립니다. 눈 한참 위에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1, 2cm 위에서 떨어뜨린다. 들어가고 나면은 비루관을 눌러준다. 그래야 눈에 잘 흡수가 되고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안연거, 눈의 하부 결막낭, 하안검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 2cm 연고를 짜주고 연고가 골고루 퍼지도록 눈을 움직여준다. 약어 중에서 알아야 할 거 몇 개 없습니다. 근육주사 IM, 인트라머슬이죠. ID, 피내주사. 내 아이디는 피내주사. 피내주사가 뭐예요? 이 항생제에 알레르기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뜨끔하게 조금만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는지 보는 거, 그게 바로 피내주사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거 피내주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도 피내주사. 질병을 진단하는 거, 항생제 반응 검사, 이런 것이 피내주사가 되겠습니다. 정맥주사, 우리 IV를 놓죠? 저번에 독감 걸렸을 때 하도 안 나서 그냥 바로 IV를 정맥을 한 2번 맞았어요. 3일 상간에. 가장 효과가 빨라요. IV, 정맥으로 바로 그냥 쏴버리니까요. 또 비비지 않고 누른다. 비비면 멍들어요. 그래서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다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멍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것도 국가고시 포인트예요. 근육주사 어디다 맞죠? 엉덩이에 맞죠? 성인은 둔부의 배면, 애기들은요 허벅지 외측 관근에 맞아요. 허벅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요.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결핵 환자가 있어. 원래 한 달 이내에 결핵 주사, BCG 예방접종 맞으면 되는데 당일날 맞는다. 그럼 어떻게 놓느냐? 왼쪽에 한 방, 오른쪽에 한 방, 허벅지 외측 관근에 한 방 한 방 양쪽으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임종의 단계.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암 4기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저 건강했는데요. 괜찮았는데요. 속만 조금 미식거리고 안 좋았던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단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갑니다. 이게 바로 부정의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불만스러워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분노가 끌어올라요. 그러다가 타협하고 협상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내년 봄에 벚꽃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이 좀 연장되게 도와주세요. 이거죠. 그러다가 더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게 우울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막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뭐 죽어야지 뭐 어떡하냐. 방법 없다. 지쳤다. 나는 아프고 피곤하다. 이게 바로 수용입니다.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그래서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거는 임종의 무슨 단계냐? 분노이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순서도 나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후처치법. 임종이 임박하면은요. 대상자가 거의 혼수 상태예요. 막 멀쩡하다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추워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보호는요, 담요를 더 덮어주는 게 좋아요. 부분적인 보온을 해주거나 그 전기장판 이런 거는요, 화상의 위험도 있고 순환이 더 안 됩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줘요. 이 침 삼킬 여력도 기력도 없거든요. 수면량이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핍뇨죠.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돌아가시고 한참 후까지 남아있대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후처치법. 죽고 나면은요 사람 얼굴이 까매져요.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줍니다. 베개를 깔아줘요. 그래서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후강직이 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잡아줘요. 시트는요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어깨까지만 덮어줍니다. 호스피스 활동. 임종을 앞둔 사람이
퇴원해서 나가는 게 호스피스 활동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습니다.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남은 시간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호스피스 활동이에요. 치료가 아니고요. 증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리, 증상 조절, 통증 관리, 영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호스피스 활동이에요. 붕대법, 환행대. 붕대법의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요. 환행대예요. 동일 부위를 수차례 돌려감는다. 환행대입니다. 그림으로도 나와요. 동일한 부위를 수차례 돌려감고 붕대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는 게 환행대입니다. 이 비법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뼈가 돌출된 부위는 솜을 대고 감는다. 골절 가장 중요한 건요. 움직이지 않는다. 맞죠? 석고붕대. 석고로 고정하는 거죠. 골절 교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요. 석고붕대입니다. 석고붕대 환자 등척성 운동은요. 힘만 줬다 뺐다 한다. 수술, 전신마취 하면은요. 전신마취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정신이 그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신이 멀쩡할 때 수술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합니다. 왜요? 전신마취하고 누워있으면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침을 1분에 몇 번을 꼴딱꼴딱 해요. 그쵸? 계속 침이 줄줄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술하고 누워있으면요, 의식이 없을 때 이렇게 침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게 막 그 기도에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술 끝나고 나서 쌓여있던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야 돼요. 빼내지 않으면 흡인성 폐렴이 생기거나 무기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 전신마취 수술하는 것입니다. 또 구토를 할 수 있고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항상 수술을 합니다. 심호흡과 기침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게 좋다. 손톱에 매니큐어를 지운다. 뭐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금식해야 되는 환자 얼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얼음은요 2분의 1을 섭취량으로 측정한다 그랬거든요. 얼음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신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매니큐어도 지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손톱색이 푸르딩딩해지죠. 손톱색으로 혈액순환 보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니큐어도 없앤다. 국소마취 리도카인을 사용합니다. 국소마취가 부분마취거든요. 우리 치과 가면은요. 부분마취하자 국소마취 그게 바로 리도카인이에요. 우리 맨날 수술하고 나면은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병 불어보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이런 거 하는 이유는요. 심혈관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이다. 이 순환이 잘 되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또 전신마취 하에서 위장수술을 받은 직후 병실에 온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배액관이 삽입된 경우 눌리지 않게 한다.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시기 처음에는요. 뭐 보리차 같은 거 마시죠. 물 마셔도 되죠. 유동식 우리가 알고 있는 뉴케어 이런 거요. 이것만 먹고도 삽니다. 어느 정도 영양이 되어 있거든요. 위간 영양, 콧줄로 밥 먹는 거 유동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연식은 죽이에요. 죽, 순두부, 계란찜, 푸딩 이런 게 연식입니다. 경식, 가벼운 식사예요. 일반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밥이요. 유연경, 요 순서 암기하세요. 차 마시고 유동식도 뭐 물기는 있지만 약간의 그 건덕지가 있죠.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일반식을 먹는다. 문제, 위장수술했어. 맨 처음 회복했을 때 뭘 먹이냐? 뭐 물이나 보리차 먹인다. 복부 수술로 의식 없는 환자 머리를 왜 옆으로 돌리냐? 기도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백내장 수술했어. 조심해야 되는 거 안압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수술 부위가 뻑 터져요. 수술한 쪽을 위로 해요? 아래로 해요? 수위. 수술한 쪽은 위로 해서 아래로 하면 압력이 가잖아요. 그쵸? 압력을 피하고 안구 운동을 최소화한다. 기침했어. 힘줬어. 눈에 힘들어가죠? 핏발서죠? 그래서 안구 운동을 최소화한다. 층수염. 맹장염이죠? 금식한다. 체온을 자주 측정한다. 열요법은 안 돼요. 모모염, 염증이 있는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보통은 차가운 찜질을 하지 뜨거운 찜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수염 금식해야 돼요. 왜? 언제 수술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충수염은요. 진통제조차 주지 않아요. 왜? 진통제 먹으면 가라앉아서 나 괜찮다고 집에 가죠? 맹장이 터졌어요. 수술 안 한 상태로 그 염증 다 퍼져서 복막염으로 전이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치명률이 있어요. 치료적인 의사소통, 반영, 침묵, 수용, 경청. 수용은요.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침묵은요.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 주는 거지 아예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반영,
대상자가 한 말을, 단어를 이용해서 그 느낌을 다시 표현해내는 것이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문제도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귀가 안 들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짓으로 신호하고요. 환자의 눈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요. 입력을 크게 해야지 잘 들려요. 입 크. 또 자음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자음이 뭐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여기서 자음은요. 이응, 기역, 미움, 이게 자음이에요. 들어보세요.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 얼굴을 마주보고 바디 랭귀지 사용, 더 말이 또박또박하죠? 자음을 강조하면요. 분명히 발음이 됩니다. 투약 볼게요. 약물을 투여할 때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약물이 맞는 건지, 이 사람이 맞는 건지, 지금 이 시간에 먹는 게 맞는지,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입으로 먹는지 엉덩이 주사인지 IV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약물, 용량, 경로, 시간, 대상. 안약과 안연고. 안약은요. 한검, 하부 결막량의 중앙이나 외측에 떨어뜨립니다. 눈 한참 위에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1, 2cm 위에서 떨어뜨린다. 들어가고 나면 비루관을 눌러준다. 그래야 눈에 잘 흡수가 되고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안연거, 눈의 하부 결막낭, 하안검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 2cm 연고를 짜주고 연고가 골고루 퍼지도록 눈을 움직여준다. 약어 중에서 알아야 할 거 몇 개 없습니다. 근육주사 IM, 인트라머슬이죠. ID, 피내주사. 내 아이디는 피내주사. 피내주사가 뭐예요? 이 항생제에 알레르기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뜨끔하게 조금만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는지 보는 거, 그게 바로 피내주사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거 피내주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도 피내주사. 질병을 진단하는 거, 항생제 반응 검사, 이런 것이 피내주사가 되겠습니다. 정맥주사, 우리 IV로 놓죠? 저 저번에 독감 걸렸을 때 하도 안 나서 그냥 바로 IV를 정맥을 한 2번 맞았어요. 3일 상간에. 가장 효과가 빨라요. IV, 정맥으로 바로 그냥 쏴버리니까요. 또 비비지 않고 누른다. 비비면 멍들어요. 그래서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다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멍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것도 국가고시 포인트예요. 근육주사 어디다 맞죠? 엉덩이에 맞죠? 성인은 둔부의 배면, 애기들은요 허벅지 외측 관근에 맞아요. 허벅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요.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결핵 환자가 있어. 원래 한 달 이내에 결핵 주사, BCG 예방접종 맞으면 되는데 당일날 맞는다. 그럼 어떻게 놓느냐? 왼쪽에 한 방, 오른쪽에 한 방, 허벅지 외측 관근에 한 방 한 방 양쪽으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임종의 단계.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암 사기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저 건강했는데요. 괜찮았는데요. 속만 조금 미식거리고 앉았던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단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갑니다. 이게 바로 부정의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불만스러워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분노가 끌어올라요. 그러다가 타협하고 협상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내년 봄에 벚꽃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이 좀 연장되게 도와주세요. 이거죠. 그러다가 더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게 우울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막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죽어야지 어떡하냐. 방법 없다. 지쳤다. 나 그냥 아프고 피곤하다. 이게 바로 수용입니다.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그래서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거는 임종의 무슨 단계냐? 분노이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순서도 나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후처치법. 임종이 임박하면은요. 대상자가 거의 혼수 상태예요. 막 멀쩡하다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추워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보온은요. 담요를 더 덮어주는 게 좋아요. 부분적인 보온을 해주거나 막 그 전기장판 이런 거는요. 화상의 위험도 있고 순환이 더 안 됩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줘요. 이 침 삼킬 여력도 기력도 없거든요. 수면량이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핍뇨죠.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돌아가시고 한참 후까지 남아있대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후처치법 죽고 나면은요 사람 얼굴이 까매져요.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줍니다. 베개를 깔아줘요. 그래서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후강직이 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잡아줘요. 시트는요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어깨까지만 덮어줍니다. 호스피스 활동, 임종을 앞둔 사람이 퇴원해서 나가는 게 호스피스 활동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습니다.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남은 시간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호스피스 활동이에요. 치료가 아니고요. 증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리, 증상 조절, 통증 관리, 영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호스피스 활동이에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